핵심 정리, 물권 변동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공시가 필요하다. 물권은 채권과 다르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사람 사이의 관계다. 하지만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물권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바뀌었다면 제3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고 해보자. 갑과 을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이 있었으니 을이 소유자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가 없으면 제3자는 누가 진짜 권리자인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민법은 부동산 물권 변동의 등기를 요구한다. 정리하면 물권 변동에는 제3자의 거래 안전을 위해 공시가 필요하다. 암기 포인트, 물권 변동은 외부에서 알 수 있게 공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핵심 정리, 제186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고 제187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이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예를 들어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계약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다. 반면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처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을 다시 팔아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제186조는 등기해야 취득하는 경우이고 제187조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한 경우다. 암기 포인트, 제186조는 법률행위와 등기이고 제187조는 법률 규정과 등기 없는 취득이다. 핵심 정리, 우리 민법상 부동산 등기는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다. 공시력은 권리관계를 외부에 드러내는 힘이다. 부동산 등기는 누가 소유자인지 어떤 제한 물권이 있는지를 외부에 보여준다. 하지만 공신력은 다르다. 공신력은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진짜 권리자로 보호해주는 힘이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등기부상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도 그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을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다. 병이 그 등기를 믿고 을에게서 부동산을 샀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만 믿으면 부족하고 등기의 원인관계까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부동산 등기는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기능은 있지만 무효 등기를 믿은 사람을 항상 보호하지는 않는다. 암기 포인트, 부동산 등기는 공시는 하지만 공신력은 없다. 핵심 정리, 우리 민법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해한다.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문제된다. 여기서 독자성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 무인성은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물권행위의 효력은 남는지의 문제다. 우리 민법에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부정하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소유권도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고 등기까지 넘겨줬는데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을의 소유권 취득도 인정되기 어렵다. 정리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원인행위가 무효이면 물권 변동도 영향을 받는다. 암기 포인트, 원인행위가 무너지면 물권 변동도 함께 무너진다. 핵심 정리, 원인행위가 무효이면 물권 변동도 효력을 잃고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넘겨줬다고 해보자. 그런데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민법에서는 원인행위와 물권 변동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 경우 갑은 소유권에 기해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다. 다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정리하면 원인행위가 무효이면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소유자에게 복귀한다. 암기 포인트, 원인행위 무효는 소유권 복귀와 등기 말소 청구로 연결된다. 핵심 정리,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래서 진실한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절차가 엄격하다.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권리자이고 갑은 등기를 넘겨줄 의무자다. 이 경우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 신청을 요구하는 이유는 한쪽 말만 듣고 권리관계를 바꾸면 허위 등기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등기의 공동 신청 원칙은 등기의 진실성과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암기 포인트, 등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한다. 핵심 정리, 공동 신청이 아니어도 진실한 등기를 담보할 수 있거나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공동 신청을 요구하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보자. 피상속인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공동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상속인은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법인의 합병 같은 포괄승계, 판결에 의한 등기,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같은 경우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진실한 등기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단독 신청은 공동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된다. 암기 포인트, 상속과 포괄승계와 판결과 보존 등기와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을 떠올리면 된다. 핵심 정리, 등기관은 등기 신청에 대해 실체관계를 깊이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등기관은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그 등기가 실체법적으로 완전히 옳은지까지 재판처럼 판단하지 않는다. 등기관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 즉 신청 서류, 등기원인, 첨부서면, 등기할 사항인지, 관할 등기소인지 같은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본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진짜인지, 당사자 사이에 숨은 사정이 있는지까지 깊게 판단하는 것은 등기관의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에 문제가 있으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체관계 자체가 다투어진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리하면 등기관은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고 실체적 권리 분쟁은 법원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등기관은 형식 심사권을 가지고 실체 분쟁은 소송으로 해결한다. 핵심 정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 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등기를 말소하거나 회복할 때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다. 예를 들어 을명의의 소유권 등기 위에 병의 저당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고 해보자. 갑이 을명의 등기를 말소하려고 하면 병의 저당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될 수 있다. 기준은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보이는지다. 다만 그 제3자가 실제로 승낙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별개의 실체법 문제다. 정리하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지만 승낙 의무는 실체법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부상 손해 우려가 형식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다. 핵심 정리: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등기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어떤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두었다고 해보자. 그 후 부동산이 을에게 넘어갔고 을명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맞춰졌다. 그런데 그 뒤 갑의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갑이 가등기를 회복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가등기 회복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다. 따라서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 소유자가 을이었다면 을을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당사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리하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등기는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가등기 회복 등기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 소유자다. 핵심 정리: 저당권이 이전된 뒤 피담보 채무가 소멸했다면 현재 저당권이 전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주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보자. 그 후 갑이 저당권을 병에게 이전했고 병 앞으로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맞춰졌다. 이후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했다면 누구를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해야 할까? 이때 등기 의무자는 현재 저당권이 전등기 명의인인 병이다. 따라서 병을 상대로 주등기인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한다.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딸린 부기등기도 함께 말소된다. 반대로 원래 저당권자였던 갑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면 등기 의무자가 아니어서 문제가 된다. 또 특별한 사정 없이 부기등기만 따로 말소하라고 청구하면 소송상 이익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저당권 이전 후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면 현재 이전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주등기 말소를 구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저당권 이전 후 말소 상대방은 현재 저당권 이전 등기 명의인이다. 핵심 정리: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단순히 매매계약만으로는 부족하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고 해보자.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채권행위다. 하지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즉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결합되어야 완성된다. 정리하면 부동산 물권 변동은 계약만으로 부족하고 등기까지 필요하다. 암기 포인트: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로 완성된다. 핵심 정리: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사기에 속아 부동산을 을에게 팔고 등기까지 넘겨줬다고 해보자. 그 후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다시 팔았다. 이후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다면 병은 보호될까? 민법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제3자는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이 사기와 취소에 대해 선의라면 보호될 수 있다. 다만 병이 악이라면 보호되기 어렵다. 정리하면 사기 취소가 있어도 선의의 제3자는 취소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사기 취소 후에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핵심 정리: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 전에 해제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고 등기까지 넘겨줬다고 해보자. 그런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이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갑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다시 처분한 경우다. 계약 해제 전 이미 병이 권리를 취득했다면 갑은 병에게 해제를 대항하지 못한다. 계약 해제 후라도 원상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병이 선의로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를 취득했다면 보호될 수 있다. 즉 해제와 제3자 보호에서는 제3자가 언제 어떤 권리를 취득했는지가 중요하다. 정리하면 계약 해제 후에도 원상회복 등기 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해제와 제3자는 원상회복 등기 전 선의 취득 여부를 확인한다. 핵심 정리: 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된 부동산은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에 귀속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갑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자기 부동산을 법인에 출연했다고 해보자. 이때 부동산 소유권이 언제 법인에 귀속되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이 성립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 귀속을 인정한다. 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즉 내부관계와 대외관계를 나누어 보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법인 성립으로 귀속되지만 거래 안전상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정리하면 법인 설립 출연 재산은 내부적으로는 법인 성립 시 귀속되지만 대외적으로는 등기가 필요하다. 암기 포인트: 법인 출연 재산은 내부관계에서는 등기 없이 귀속되고 제3자에게는 등기로 대항한다. 핵심 정리: 일정한 지상권이나 전세권 소멸 사유가 있으면 청구 또는 통고에 의해 권리가 소멸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 없이도 소멸이 문제될 수 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정해진 용법에 맞지 않게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런 권리 소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멸로 이해된다. 따라서 등기가 없더라도 실체법상 소멸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등기부 정리를 위해서는 말소 등기 문제가 따로 남는다. 정리하면 지상권과 전세권은 일정한 청구나 통고에 의해 실체상 소멸할 수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지상권은 2년 지료 연체, 전세권은 용법 위반이나 소멸 통고를 확인한다. 핵심 정리. 등기가 유효하려면 형식적으로 등기가 존재하고 등기 절차상 적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등기가 유효하려면 먼저 등기가 존재해야 한다. 등기부의 권리 변동이 공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등기 절차가 적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을 등기하거나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 등기한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관은 일정한 경우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특히 사건이 관할 등기소의 관할이 아니거나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형식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정리하면 등기의 형식적 유효 요건은 등기의 존재와 절차상 적법성이다. 암기 포인트. 등기는 존재해야 하고 절차상 적법해야 형식적으로 유효하다. 핵심 정리.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건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갑이 어떤 부동산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아무런 원인 없이 갑의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경우 갑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할까? 판례는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는 물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등기는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하지만 한번 유효하게 성립한 물건이 존속하기 위해 항상 등기가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 문제가 생긴다. 정리하면 원인 없는 말소 등기는 물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핵심 정리. 등기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가 유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의 대리인이 적법하게 갑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위조되었다면 등기는 무조건 무효일까? 판례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를 유효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실제로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할 실체적 권리가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만으로 등기를 항상 무효로 보지는 않는다. 물론 실체관계가 없다면 무효가 된다. 핵심은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는지다. 정리하면 위조 서류로 된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등기 절차 하자가 있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가능성을 검토한다. 핵심 정리. 중복 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등기 기록이나 중복된 보존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법은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두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한다. 그래서 하나의 토지나 하나의 건물에 대해 여러 개의 등기 기록이 존재하면 문제가 된다. 이것이 중복 등기다. 중복 등기가 있으면 어느 등기를 기준으로 권리 관계를 판단할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후등기는 무효로 보는 방향이 강하다. 하지만 등기 명의인이 같은지 다른지, 선등기가 원인 무효인지, 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논의가 복잡해진다. 정리하면 중복 등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에 반하는 문제다. 암기 포인트. 중복 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가 겹친 경우이고 원칙적으로 후등기가 문제된다. 핵심 정리. 동일인 명의로 중복 등기가 된 경우에는 실체관계와 관계없이 후등기가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간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먼저 있고 다시 간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중복으로 맞춰졌다고 해보자. 이 경우 등기 명의인은 같다. 하지만 하나의 부동산에 같은 사람 명의의 등기가 두 개 존재할 필요가 없다. 판례는 동일인 명의의 중복 등기에서는 실체관계와 관계없이 후등기를 무효로 본다. 그리고 후등기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맞춰졌다면 그 등기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정리하면 동일인 명의 중복 등기는 후등기가 무효이고 후등기에 기초한 이전 등기도 문제가 된다. 암기 포인트. 동일인 중복 등기는 후등기 무효를 먼저 떠올린다. 핵심 정리.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 등기에서는 선행 등기가 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예를 들어 하나의 토지에 대해 간명의의 보존 등기가 먼저 있고 나중에 을명의의 보존 등기가 따로 생겼다고 해보자. 이 경우 등기 명의인이 다르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 학설상으로는 후등기를 항상 무효로 볼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로 볼지 대립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선행 등기가 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 등기를 무효로 보는 입장에 가깝다. 따라서 후등기자가 토지를 점유하면서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후등기 자체가 무효이면 등기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기 어렵다. 정리하면 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 등기는 선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 무효가 원칙이다. 암기 포인트. 명의 다른 중복 등기는 선등기 유효 여부를 먼저 본다. 핵심 정리. 무효인 중복 등기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 명의인이 일정 기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유효한 등기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부동산에 후행 중복 등기가 있었고 그 후행 등기가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해보자. 그 등기 명의인이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도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판례는 무효인 후등기에 기초한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을 부정한다.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등기는 공시제도상 유효한 등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중복 등기로 무효인 후등기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 암기 포인트. 등기부 취득시효는 유효한 등기를 전제로 한다. 핵심 정리. 등기부가 멸실된 뒤 회복 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는 원래 보존 등기의 선호를 기준으로 우열을 판단한다. 등기부가 화재나 재난 등으로 멸실되면 회복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는 회복 등기가 중복된 경우다. 이때 단순히 회복 등기 자체의 시간적 선호만 보면 안 된다. 각 회복 등기가 어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지가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회복 등기 사이의 우열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선호가 아니라 그 이전 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 보존 등기의 선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하나의 보존 등기에 기초한 복수의 이전 등기 회복이라면 중복 등기 문제가 아니라 별도로 판단한다. 정리하면 등기부 멸실 후 회복 등기의 우열은 원래 보존 등기의 선호를 중심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회복 등기는 겉으로 보이는 회복일자보다 기초 보존 등기의 선호를 본다. 핵심 정리. 등기가 실질적으로 유효하려면 등기 내용이 실제 물권 변동과 일치해야 한다. 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절차상 적법해야 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맞아야 한다. 즉
등기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기로 했는데 등기부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어떨까? 이 경우 등기 내용과 실제 물권행위가 다르다. 이런 질적 불합치가 있으면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또 물권행위보다 등기된 권리가 더 크거나 작을 때는 양적 불합치가 문제된다. 그리고 실제 원인과 다른 등기 원인이 기재되었거나 무효 등기를 유용한 경우도 실질적 유효 요건의 문제로 다룬다. 정리하면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은 등기와 실제 권리 관계의 일치다. 암기 포인트: 등기는 형식뿐 아니라 실체 관계와도 맞아야 한다. 핵심 정리: 질적 불합치는 권리의 종류가 다른 경우이고 양적 불합치는 권리의 범위가 다른 경우다. 등기와 물권행위가 맞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질적 불합치가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는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는데 등기는 전세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다. 이 경우 권리의 종류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은 양적 불합치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를 설정했는데 등기는 전체 토지에 대해 되어 있는 경우다. 또 반대로 전체에 대해 권리를 설정했는데 등기는 일부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등기와 물권행위 중 어느 범위까지 효력을 인정할지 문제된다. 정리하면 질적 불합치는 권리 종류의 불일치이고 양적 불합치는 권리 범위의 불일치다. 암기 포인트: 질적 불합치는 종류가 다르고 양적 불합치는 범위가 다르다. 핵심 정리: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었더라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등기는 유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등기부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되었다고 해보자. 실제 원인은 증여인데 등기 원인은 매매로 적혀있다. 이 경우 등기는 무조건 무효일까? 판례는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고 본다. 즉 을이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면 등기 원인이 다르게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등기 원인 표시 자체보다 실제 권리 기속이 맞는지다. 정리하면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달라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등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등기 원인보다 중요한 것은 실체 관계와의 부합이다. 핵심 정리: 진정명 의회복 등기와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기해 등기 명의를 회복하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갑 소유 부동산이 원인 없이 을 명의로 등기되었다고 해보자. 갑은 을 명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다. 또 갑은 진정한 소유자인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것이 진정명 의회복 등기 청구다. 두 청구는 형식은 다르지만 소유권에 기해 잘못된 등기 상태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밀접하다. 판례는 양자가 같은 근거에 따른다면 기판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정리하면 진정명 의회복 등기와 말소 등기 청구는 등기 회복이라는 목적이 같아 소송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진정명 의회복 등기와 말소 등기 청구는 같은 소유권 회복 목적이면 기판력을 주의한다. 핵심 정리: 무효 등기라도 나중에 실체 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유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원인 없이 무효인 등기가 있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나중에 당사자 사이에 법률 관계가 생겨 그 등기와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게 되었다. 이 경우 그 등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판례는 무효 등기의 유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등기가 현재의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면 굳이 말소하고 다시 등기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생긴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정리하면 무효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용될 수 있지만 제3자 이해관계를 해치면 제한된다. 암기 포인트: 무효 등기의 유용은 실체 관계 부합과 제3자 보호를 함께 본다. 핵심 정리: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전혀 다른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 소유의 기존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해보자. 그 후 같은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었다. 이때 과거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새 건물의 등기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멸실된 건물과 신축 건물은 동일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등기와 실체 관계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전혀 다른 신축 건물에 과거 건물의 등기를 그대로 쓰는 것은 공시의 정확성을 해친다. 정리하면 멸실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 암기 포인트: 무효 등기 유용도 동일성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등기 원인이 발생한 뒤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사망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등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에게 상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갑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등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사망 후 상속인이 매도한 경우에도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정리하면 당사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등기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등기 원인 발생 후 사망하면 상속인이 등기 신청을 이어간다. 핵심 정리: 중간 생략 등기는 물권 변동 과정의 일부 등기를 생략하고 최종 취득자 앞으로 바로 등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고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았다고 해보자. 원칙적으로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전등기, 다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중간에 을명의 등기를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중간 생략 등기다. 중간 생략 등기는 실제 거래 과정과 등기 과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효력이 문제된다. 정리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중간 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건너뛰고 최종 취득자 앞으로 바로 하는 등기다. 암기 포인트: 중간 생략 등기는 갑에서 을을 거쳐 병으로 가야 할 등기를 갑에서 병으로 바로 하는 것이다. 핵심 정리: 이미 마쳐진 중간 생략 등기는 각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다시 팔았는데 등기는 갑에서 병 앞으로 바로 맞춰졌다고 해보자. 이 경우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었다면 등기는 무효일까? 판례는 이미 맞춰진 중간 생략 등기의 경우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갑과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한다. 또 중간 당사자 사이에 동시 이행항 병권 같은 항변 사유가 없어야 한다. 결국 실체적으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하다. 정리하면 이미 된 중간 생략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이미 된 중간 생략 등기는 계약 유효성과 항변권 부존재와 실체 관계 부합을 본다. 핵심 정리: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미 맞춰진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과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다시 팔았다고 해보자. 병이 갑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는 중간 생략 등기 청구를 위해서는 갑, 을, 병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갑은 원래 을에게 등기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병에게 직접 등기해줄 의무는 당연히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3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이미 된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과 앞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르고 청구에는 3자 합의가 필요하다. 암기 포인트: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하려면 갑과 을과 병의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핵심 정리: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도 중간 당사자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고 을이 병에게 다시 팔았다고 해보자. 그리고 갑에서 병 앞으로 바로 등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을이 아직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갑은 병에게 직접 등기해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등기 절차를 생략하는 합의일 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갑의 항변도 함께 받게 된다. 정리하면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도 각 단계의 채권 관계와 항변권은 남는다. 암기 포인트: 중간 생략 등기는 등기만 생략할 뿐 중간 채권 관계를 없애지 않는다. 핵심 정리: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은 신뢰 관계가 있으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양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다고 해보자.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을이 그 등기 청구권만 병에게 양도하고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는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의 양도를 제한적으로 본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이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하기 어렵다. 다만 취득 시효 완성에 기한 등기 청구권처럼 원소유자와 취득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매매 계약상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은 상대방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양도하기 어렵다. 암기 포인트: 매매 계약상 등기 청구권은 신뢰 관계 때문에 양도가 제한되고 취득 시효 완성 청구권은 달리 볼 수 있다.